안녕하세요. 킹스레이드의 새로운 PD 션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김진수 대표님의 뒤를 이어서 킹스레이드의 PD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유저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우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킹스레이드의 PD를 맡게 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킹스레이드가 더욱 즐거운 게임이 되어 유저님들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런칭 이후 킹스레이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저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킹스레이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선 3년간 킹스레이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3년이면 오래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유저님들의 사랑을 받는 생명력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킹스레이드에게 2020년은 여기까지인 게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롱런하는 게임이 될 것인가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킹스레이드를 서비스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킹스레이드를 좋은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저희의 초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희의 고민은 저희가 이런 초심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유저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킹스레이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킹스레이드가 유저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훨씬 더 많은 유저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큰 것은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최적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초기 런칭할 때의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환경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유저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소울웨폰의 출시를 너무 서둘러서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출시한 부분입니다. 게임 내에 새로운 성장축을 추가하면서 그 외에 그 성장한 밸런스를 받아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함께 추가되거나 기존 성장축을 정리해주는 등의 작업이 함께 고려되어서 들어갔다면 지금과는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9년 한국 2주년 행사와 커뮤니티로 공개한 개발자 노트에서 저희가 유저 여러분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투장에서 과도하게 좋았던 홀령화의 반지 밸런스 조정, 길드 PVP 컨텐츠 추가, 장비 인챈트 재현 맛이 동일 옵션이 나올 경우 낮은 결과값이 나오는 현상 개선, 일명 숙제라고 불리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데일리 컨텐츠의 부담 감소, 하향보다는 상향 위주의 영웅 밸런스 조정. 이렇게 약속을 지켰거나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약속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레벨이 상승될 때마다 스태미너가 증가하다가 138레벨을 기점으로 증가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태미너 최대치가 증가하는 혜택은 풀 스태미너 포션의 효용성이 고레벨 유저와 저레벨 유저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태미너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팀 레벨이 올라갈수록 게임 플레이가 더 유리해지는 보상보다는 명예로운 보상 쪽이 어떨까 합니다. 특별 코스튬이나 커스터마이징 파츠 같이 특정 팀 레벨을 달성하면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을 논의 중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규와 복귀 유저님들께서 게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전용 무기, 전용 보물의 수급량을 늘리거나
초반에 성장 허들을 제거해서 성장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르벨 건국 기념일 이벤트에서 처음으로 1각성된 전용 무기 선택권을 보상으로 설정한 것처럼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벤트의 보상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용 무기, 전용 보물을 수급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반부 유저님들께서 일정 지점까지는 빠르게 기존 유저님들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코스튬, 헤어, 피부 등의 색상 변화 시스템은 저희도 정말 개발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개발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서 중간에 막혀버린 업데이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 때 영역을 딱딱 나눠서 색을 지정해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컬러로 최대한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그리다 보니 영역별로 단색이 아니라서 특정 컬러만을 다른 컬러로 바꾸려고 하면 의도와 다르게 얼룩덜룩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킹스레이드를 처음 개발할 때는 최대한 예쁘게 만드는 걸 생각했지 이런 컬러 변경 기능을 미리 염두에 두질 않다 보니 이후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조를 바꾸거나 각 컬러에 맞도록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채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개발 우선순위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도 꼭 업데이트하고 싶은 기능이라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애매한 성능을 가진 유물들은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출시된 유물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 게임의 유물 획득 방식상 오래 게임을 지속한 유저님들께서 해당 유물을 고각성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물들을 상향할 경우에 초보나 신규 유저님들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할지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많은 유저님들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계속 고민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시스템의 초기 기획은 요정을 이용하여 파견 전투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요정으로 파견을 할 것이 아니라 파견을 시스템 그 자체로 구현하여 편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기획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정 시스템의 핵심은 파견 전투라는 기능이 아니라 요정이 영웅들의 주변을 날아다니는 일종의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정 시스템을 강해지는 수단의 일부로는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로 그냥 개발을 할 경우에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 같은 느낌만 남아서 개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저 화면에서 영웅 옆에서 아장거리는 요정이 현재 킹스레이드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쉽게 정의하기 힘들다 보니 파견 기능만 개발하고 요정이라는 시스템을 별도로 업데이트하진 않았습니다. 하우징 시스템은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초기에 기획을 시작할 때는 킹스레이드에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영웅들을 더 잘 보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킹스레이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다양한 영웅들을 그저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유저님들께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개발 공수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어떤 명확한 재미 포인트들을 잡아야 하는데 명확한 재미 포인트를 아직 찾지 못하다 보니 기본적인 구조의 구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영웅들과 놀 수 있는 컨텐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고민 중이지만 정확히 그것을 위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우징 시스템의 업데이트는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저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커뮤니티나 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듣는 것 말고 유저님들에게 저희의 목소리가 닿을 방법이 게임 업데이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저님들께서는 저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유저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선은 이렇게 저희의 생각을 말로라도 전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저님들과 저희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유저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PD로서의 첫 인사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유저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까다로운 질문이더라도 피하지 않고 현재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고민을 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들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된 건의사항은 잠시 후 2020년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울웨폰 출시 이후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저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저도 어디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울웨폰을 너무 급하게 출시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울웨폰을 한 번에 출시하고 그 이후 나오는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소울웨폰을 나누어 출시해야 하는 스케줄을 소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소울웨폰에 대한 많은 개선 건의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소울웨폰의 획득 밸런스를 잡을 때 컨텐츠의 빠른 소모를 막기 위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서 출시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울웨폰은 획득하기 쉽지 않지만 꾸준히 즐기면서 강해지는 컨텐츠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게임 내에서의 획득 밸런스는 조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소울웨폰 관련 과금 상품을 추가하면서 과금을 하시는 유저님들과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님들 사이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기존에 밸런싱된 형태로 파밍을 하신 유저님들이나 과금을 하신 유저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지금의 획득 강화 방식이나 상품 구성을 손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의 획득 방식 외에 다른 형태로 게임 내에서 소울웨폰과 관련된 재화들을 더 제공해서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님들께서도 일정 수준까지의 소울웨폰을 획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 보상으로 소울웨폰과 관련된 재화들을 더 제공하고 3월 말에 새롭게 추가할 컨텐츠에서 소울웨폰 관련 재화들을 더 획득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울웨폰 강화를 위한 에테르와 골드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클립스의 개편과 새로운 골드 수급처를 만들어서 필요 재화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유저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울웨폰 획득 강화 방식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게임 내에서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님들과 과금을 하시는 유저님들 사이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웨폰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다 보니 출시 기간 중에 게임의 밸런스를 소울웨폰이 있는 쪽에 맞춰야 할지 없다는 전제하에 유지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울웨폰이 모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 간의 밸런스나 컨텐츠의 밸런스를 소울웨폰을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VP나 PVE 경쟁 컨텐츠 등도 게임의 재미를 잃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PVE는 유저의 스펙이 올라감에 따라 자나두스가 죽어버리거나 월드보스에서 데미지의 격차가 초보와 상위 유저 사이에서 너무 벌어져 버려서
게임을 플레이할 의욕이 상실되거나 벨카자르를 2인으로 잡으러 가는 등 기존에 저희가 의도했던 핵심적인 재미를 잃게 되는 경우부터 개선할 예정입니다. PVP의 경우는 PVP 밸런스를 크게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해서 애초에 소울웨폰의 발동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울웨폰의 기본 스탯만으로도 소울웨폰을 가지신 유저님들과 가지지 못하신 유저님들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게 소울웨폰 획득 난이도와 맞물려서 과금을 하시지 않는 유저님들과 과금을 하시는 유저님들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과금을 하시는 유저님들께서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님들보다 더 빠르게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유저님들께서 아예 따라잡을 기회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 기존의 킹스레이드의 기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수급량의 증가 등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소울웨폰 3단 승급은 언제 나오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3단 승급을 내서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밸런스를 더욱 무너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소울웨폰이 게임 내에서 충분히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고 대중화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전까지는 소울웨폰의 3단 승급을 내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법 속성의 조합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년 초쯤에는 물리 속성의 조합이 대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임의 밸런스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고 새로운 영웅이 출시되고 유저님들께서 새로운 조합과 시너지를 발견하시면서 게임의 메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물리마법 속성 간의 밸런스는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꾸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법 속성의 조합과 물리 속성의 조합이 균형이 잘 잡혀서 동등한 밸런스를 늘 유지할 수 있으면 완벽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도록 개발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밸런스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영웅 밸런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킹스레이드에는 승리의 리그, 영광의 리그, 길드전 등 3개의 PVP 컨텐츠가 있고 월드보스, 각종 레이드, 길드 토벌 등의 PVE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명이 넘는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맞는 캐릭터가 있기보다는 각각 콘텐츠별로 유용한 영웅을 다르게 만들거나 PVP의 특화로 설계된 영웅들은 PVP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버려지는 캐릭터가 없도록 밸런스를 잡는 것이 킹스레이드 밸런스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콘텐츠에서 무조건 한 가지 조합만이 강요되는 특정 캐릭터에 의존한 밸런스보다는 다양한 조합과 다양한 영웅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나 캐릭터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도 역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울웨폰 이후 편차가 발생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서 다시금 안정적인 밸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시된 지 오래돼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웅들은 크게 상향하는 것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밸런스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시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밸런스와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유저님들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고 최적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코스튬을 최대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에서 코스튬을 출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지만 이 기준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보유 코스튬 수와 마지막 코스튬 출시일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오랜 시간 코스튬이 나오지 못한 루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디저트 코스튬이 나오기 전까지 루나는 6개의 코스튬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튬이 적은 영웅들에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700일 가까이 새로운 코스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루나는 얼마 전에 신규 코스튬이 나왔고 비슷한 처지였던 마리아도 신규 코스튬이 출시되었습니다. 유저님들께서 킹스레이드의 다양한 영웅들을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유저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자신들만의 애정 영웅이 코스튬 제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킹스레이드는 클라이언트의 안정성이라는 기본이 현재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게임이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런칭 당시 구축해뒀던 최적화가 많이 흐트러졌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작업들은 이미 반영했거나 반영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안정성이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이것만 하면 안정된다고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을 살펴보며 문제를 찾고 발견한 다양한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서 점점 더 클라이언트가 최적화되는 킹스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을 돌아봤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고 죄송함도 큰 그런 2019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 끝났을 때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고 유저님들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킹스레이드의 다양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유저님들께 게임이 나아지고 있다는 만족감과 계속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이유 또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적으로는 카인과 샤크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에는 제라와 에반이라는 새로운 영웅들도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티징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며칠 안에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플레이적으로는 새로운 레이드 보스 샤크메의 등장과 새로운 전투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샤크메의 스토리 챕터를 클리어하다 보면 중간 보스 샤크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일 도전할 수 있는 이 중간 보스 샤크메를 일정 횟수 이상 클리어하면 최종 보스 샤크메가 등장하게 됩니다. 샤크메 레이드의 특징은 매번 랜덤하게 변경되는 보스의 패시브 스킬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샤크메 레이드에서는 2개의 파티를 실시간으로 번갈아가며 컨트롤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샤크메 레이드는 총 8명의 영웅을 근거리 영웅 4명과 원거리 영웅 4명으로 2개의 파티로 구성해서 입장하게 됩니다. 2개의 파티는 분리된 파티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 파티에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영웅들을 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거리 힐러나 원거리 탱커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를 하면서 발동되는 카인의 도움이라는 레이드 버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샤크메의 패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파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투 방식으로 기존 컨텐츠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재미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 샤크맨은 최초 클리어 시 높은 가치의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최초 클리어 보상을 획득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새로운 보상에 도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유저님들께서 게임 내에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재화들도 이 샤크메 컨텐츠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신규 영웅인 제라는 업데이트 직후부터 14일 동안 오르벨 중심가의 이벤트 던전의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하면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4일 동안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라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라는 이 땅의 어둠을 강림시키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그녀는 어둠의 그릇을 완성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위대한 신왕의 희생과 영웅들의 활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사람들 사이 모습을 감춘 그녀는 어둠에 충실한 종이자 차분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허수아비에 불과한 스스로에 대한 허무함과 그 허무함에서 비롯된 맹렬한 중후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라는 마법 속성의 마법사 클래스입니다. 강력한 단일 피해가 특징으로 적의 만화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적의 힘을 흡수한 인장을 전투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컨셉의 영웅입니다. PVE 전투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영웅이며 그 중에서도 샤크의 보스전과 신왕의 시련에서 장점을 발휘하게끔 기획하고 있습니다. 샤크의 스토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카인 이후 오랜만에 무료로 지급되는 영웅이기도 하니 유저님들의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미션과 업적을 통합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눈에도 잘 띄게 만드는 것을 컨셉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게임을 처음 하시는 유저님들이라 해도 이정표에서 주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성장 중의 길을 잃지 않고 어느새 킹스레이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보 유저님들께서 킹스레이드에 정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순히 길잡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표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님들께 게임의 여러가지 목표들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면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게임에 정착할 수 있는 보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물론 기존 유저님들도 이정표 시스템에서 주는 새로운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상들은 게임 전반에 관련된 보상들인 만큼 많은 유저님들께서 기뻐하실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유저님들께서 오랜 시간 저희에게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전설 장비들을 얻는 것은 쉬웠지만 옵션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랜덤 중복 옵션으로 인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파밍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3개의 옵션을 원하는 옵션으로 맞추고 나머지 1개를 재연마해서 목표로 한 4개의 옵션을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설 장비들이 생기면서 장비를 맞추는 부담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전설 장비의 옵션 파밍을 더 쉽게 끝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미 파밍을 완료하신 유저님들께서는 이제 업데이트한다고 서운해하실 수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혼돈, 제압, 수호, 마왕군 등 9종의 전설 장비를 분해할 때 특별 제작 재료를 얻을 수 있고 이 재료로 3옵션이나 4옵션 선택권을 제작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인벤에 가득 찬 장비들의 옵션을 일일이 비교하며 선별하지 않아도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전설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유저님들께서 여러 번 저희에게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컨텐츠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사용하시는 영웅 조합과 장비의 세팅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장비 저장 슬롯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웅의 장비를 갈아입히고 영웅들을 선택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그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일부 컨텐츠는 입고 있던 장비 그대로 대충 치게 되면서 점점 더 게임의 흥미를 잃어가는 점이 저희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초기에 장비 저장 슬롯을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편하게 컨텐츠별로 영웅 조합과 장비 세팅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9챕터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많은 분께서 희망하셨던 마왕 카셀과 타락 프레이가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왕 카셀과 타락 프레이는 코스튬이 아닌 직접 플레이 가능한 신규 영웅으로 돌아옵니다. 6월의 핵심 업데이트가 될 두 영웅의 출시는 단순히 영웅만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내고 풍성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9챕터 판데모니움에서 카셀과 프레이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수도 오르벨.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인 세계수가 파괴된 이후 그곳에 남은 영웅들이 각자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이야기가 새로운 무대인 10챕터에서 공개됩니다. 또한 제국의 사냥개 부대와 잊혀진 공국의 후예들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9챕터를 출시한 이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송함을 담아서 10챕터는 이제까지 그 어떠한 챕터보다도 더 큰 스케일로 제작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10챕터에서는 기존 등장인물 중 한 인물에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영웅의 최고 레벨도 90레벨에서 100레벨로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단순히 새 챕터의 스토리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목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10챕터 업데이트 소식은 차차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공개한 업데이트 사항들은 개발 과정에서 약간씩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킹스레이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이 일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항목은 언제 어떻게 할지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올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이미 기존 유저님들께서 3년의 시간을 달려오셨는데 새로운 유저님들께 그 시간을 똑같이 감내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한국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 저희의 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꾸준히 신규 유저님들께서 게임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성장해서 기존 유저님들과 함께 조금 더 시끌벅적해지는 킹스레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수많은 벽과 복잡함을 신규 복귀 유저님들께서 마주하시게 됩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모두가 함께 이런 벽을 넘어가는 것이 게임의 재미였지만 이제는 기존 유저님들께서는 저 앞에 있는데 나 혼자 시작점에서 벽을 넘고 있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표 시스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저님들께서 빠르게 게임에 적응하시고 기존 유저님들 근처로 갈 수 있도록 초중반 구간을 개선하는 작업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게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게임의 UI가 덜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UI 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UI에 익숙해진 유저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이미 익숙한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더 세련되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몇 차례 기획을 했다가 다시 엎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히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2020년에는 반드시 개선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이기에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차차 기회를 또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거나 직접 업데이트라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유저님들께서 재미있게 킹스레이드를 플레이하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킹스레이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더 열심히 좋은 킹스레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킹스레이드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